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하루 마무리도 잘 하시길 바라면서 내일은 또 즐거운 주말이 시작되게 되죠. 네, 내일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과연 어떤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이 $10,000선을 터치하고 지금 $10,000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지금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4일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지, 그리고 금요일의 마무리는 어떠한 얘기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더에 관한 소식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테더가 어젯밤 사이 2.2억 달러 규모의 USDT가 추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각각 공시 50분, 그러니까 새벽 50분, 12시 50분하고 이제 아침 6시 30분경에 발행이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 트론 네트워크에서 USDT의 유통량이 급등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2억 개를 돌파한 뒤에 지금 오늘도 14억 개를 넘어섰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 특히 USDT의 총 발행량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계속해서 추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의 2017년 초 강세장 때, 그리고 2018년 초에 이제 마무리됐던 암호화폐 시장의 초 강세장 때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수치가 지금 시장에 풀리고 있는데요. 이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죠. 과연 이 테더의 추가 발행 소식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트코인 반감기 소식과 더불어,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와 더불어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이뤄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전날보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해시레이트든 거래량이든 유통성이든 유동량이든 모든 것이 지금 신고점을 찍고 있는데, 네, 한 리서치에서는 24시간 비트코인의 온체인 거래량 또한 전날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43.85%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149.4만 BTC를 기록하면서 전날 대비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 또한 희망론에서 낙관론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오르겠지 이런 것보다 무조건 오를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사이에 이제 팽배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서 중국의 최대 SNS에서는 비트코인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네, 1만 달러 회복의 영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리는 웨이보에서 비트코인이 다시금 실시간 검색어에 순위에 진입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웨이보에서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검색어가 살짝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러 삭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네, 과연 이번에 비트코인이라는 실시간 검색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제 중국에 관해서 새로운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법적으로서 보호를 받는 자산이다, 디지털 화폐다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이건 조금 뒤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웨이보뿐만 아니고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의 해시태그 수가 1월 이후 300% 약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이제 313% 늘었다는 것인데요. 네, 이제 이는 며칠 앞으로 다가온 반감기를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뿐만 아니고 웨이보뿐만 아니고 가장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과 상관관계가 높다 볼 수 있는 구글 트렌드 지수 또한 굉장히 그 트렌드 지수가 이제 0, 100으로 볼 수 있는데, 0이면 무관심, 그냥 100이면은 그냥 최대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반감기라든가 뭐 비트코인, 그리고 얼마 전에 같이 봤었지만 구글 트렌드 지수의 XRP 할빙이라는 XRP 반감기라는 이런 검색어 또한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것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던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는 이미 알고 있었겠죠. 하지만 자산의 손실을 입고 빠져나갔던 분들의 새로운 유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얼핏 알았지만 2017년 그때 말 때 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TV, 뭐 지상파, 방송, 뉴스 모든 매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팽배하게 퍼졌을 때가 있었죠. 이때
그때 비트코인을 알았지만은, 그리고 우연찮게 반감기를 알았지만 투자를 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높은 대상승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그래프를 여러분들과 몇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봤지만 보통 반감기가 시작되고 바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뒤에 새로운 신고점을 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에서는 뭐 인식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그래프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 볼 수 있지만, 역사대로만 흘러간다면 다시 한번 높은 그 신고점 내년 말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017년 강세장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반감기가 4일 정도 남았죠. 지금 정확히는 3일 정도, 4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 글래스노드의 새로운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7년 포물선 상승 이후 현재 활성 비트코인 주소가 목격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하죠.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채택의 증가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글래스노드 측 같은 경우는 온체인 활동이 증가는 이제 신규 투자자, 장기 보유자, 그리고 높은 순 가치를 지닌 고래에서 비롯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글래스노드는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홀더넷의 지표가 긍정적인 영역에 머물러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가운데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영향들이 쌓이고 있다 얘기한 것이죠. 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러한 가격 수준에서도 호들러, 즉 이제 홀더들이죠. 장기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축적은 다가올 반감기로 인해 촉발된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 이 같은 축적은 불확실한 금융시장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으로 채택하는 세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수가 2017년 이후에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유동성이든 아니면 온체인 트랜잭션이든, 그리고 특히 XRP 같은 경우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2017년 말 초강세장 때 4,750원, 4,850원대에 도달했던 유동성을 아득히 상회하는 지금 유동성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참 아쉬운 게 가격이라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뭐 음모론이라든지 누군가 계속해서 누르고 있다, 한 번에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중이죠. 네, 한 이제 크립토 암호화폐 유튜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에 이제 포모가 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포모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암호화폐 시장, 나는 돈을 넣지 않았는데 조금 저점을 잡으려고 시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면서 이러다가는 나 이제 진입도 못하겠다, 나중에 수익률을 달성 못하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 투자라기보단 투기성으로 모든 자산을 이제 다 투기적으로 넣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로는 구글 트렌드 지수 급등, 두 번째로는 스퀘어 리포트 비트코인 활동 기록, 세 번째로는 전 세계 로컬 비트코인 거래량 급증이 비트코인 개인 포모 현상을 뒷받침한다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이를 깨닫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부연 설명을 했죠.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뭐 지금 $10,000가 오르든 $20,000를 찍든 아마 일반 투자자분들, 그리고 그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나 암호화폐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모르죠. 뭐 $10,000, $20,000 뭐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TV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점점 오르고 있다, 네이버 검색어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에서 아니면 다큐에서 이렇게 한 번씩 언급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이미 높게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코로나 호전 시에 비트코인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크라켄이 이제 보고서, 크라켄은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해시레이트 상승 및 코로나 사태의 호전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 진단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만약 반감기를 며칠 앞두고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고 코로나 감염률이 하락을 한다면 비트코인의 상승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 같은 요인이 지속된다면 이제 비트코인이 1.05만 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 몇 년간의 거시적 하방 압력에서 벗어날 여력이 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거시적인 하방 압력, 네, 드디어 이제 때가 오는 것일까요? 거시적인 하방 압력, 정말 기나긴 암호화폐의 이제 겨울이라고 부르죠. 정말 암흑기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년간 2019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 2년 정도는 계속해서 암흑기였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더라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가 믿을 수 없는 수준의 가격까지, 이러다 암호화폐 시장 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많은 힘겨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보답받을 때가 슬슬 오지 않을까. 물론 반감기가 이제 지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 하방 압력에서 벗어난 것은 사실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모든 자산, 비트코인이 반토막뿐만 아니고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지금 뭐라 그러죠? 미 증시라든가 유럽 증시 다 박살났었습니다. 금, 채권 정말 다 박살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복세는 가장 좋은 건 암호화폐 시장이다 단연컨대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크라켄 거래소에서 뭐 이렇게 말을 한 게 지금 나왔는데 너무 짧게 나온 것 같아서 좀 길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뭐 보고서가 다른 중요 포인트가 지금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와, 그러니까 참여자, 그리고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가장 두 개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가격 수준은 상승하고 있지만 반감기 후에 이제 보상의 반감에 따라서 약소 마이너, 그러니까 소규모 채굴자들이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의 추이가 가장 큰 주목 포인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 같은 경우는 다시 상승세와 함께 지금 채굴기기를 다시금 가동시키는 경향이 있다 지적을 하고 있죠. 지금 많은 보고서에서 채굴자들을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추세선도 돌파를 했다고 하는데 3월에 코로나 쇼크에 의한 폭락 이래 이제 비트코인의 주봉이 7연속 양봉이라고 합니다. 네, 시장 참가자들은 1만 달러의 심리적 고비에 대한 제시도, 그러니까 1만 달러를 넘을 것이냐 안 넘을 것이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만약에 한정된 시장이라고 치면은 이게 1,000만 원이 심리적 지지선이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같이 연동되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죠. 그렇다 보니까 기축통화인 달러 기준으로 10,000달러가 딱 심리적 기준이라고 합니다. 10,000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높아지는 1,500달러 선까지는 그냥 쭉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죠. 2017년 말 2018년 초에 이어졌던 초강세장, 지금 딱 2배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조금 더 올라가서 이번에는 2만 달러가 저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안토니 팜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경제 위기 속에 비트코인이 모든 자산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이거 맞습니다. 말 그대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죠. 얼마 전 제가 아침 영상에 이란의 지금 봉쇄령이 연장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프리미엄이 지금 4배까지 뛰고, 그리고 거래량은 지금 900%가 증가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꼭 이란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또한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정부의 신뢰가 없는 나라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나라들, 그 피난처 역할을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암호화폐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대시가 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이처럼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들,
뿐만 아니고 지금 금융 선진국들에서도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약 5% 정도는 비트코인을 넣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비트코인은 이제 화폐보다는 디지털 금이다, 새로운 안전자산, 해지 수단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알렉스 크루거도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죠. 알렉스 크루거가 방금 언급한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비트코인의 상승이 정부 신뢰 상실 때문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경우는 주요국의 중앙은행 돈 찍어내기 정책이 이어지면서 정책 당국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 시스템의 붕괴에 대비할 수 있는 리스크 해지 수단이라는 인식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저금리 유동성 확대 기조 속에 비트코인의 투자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2조 달러 경제 부양책, 무제한적 양적 완화 달러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겠다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이제 반사 이익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1조 달러 경제 코로나 뉴딜 정책을 새롭게 펼치면서 다시 한번 화폐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다시 한번 좀 도래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가 기축통화긴 하지만 몇 년 전부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달러의 위상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비트코인이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네, 탈중앙화를 외치는 비트코인이 더욱더 신뢰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그 2조 달러 경제 부양책 할 때 사람들에게 이제 1,200달러였나요? 1,000달러, 1,200달러 정도를 현금으로 나눠주는데, 희한하게 1,000달러, 1,200달러 정도의 단위의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부터 많이 그때 시기에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경제 부양책으로 나눠준 이 재난 자금을 사람들이 받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관측도 나왔었죠. 네, 충분히 가능성 있고 신뢰할 만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내용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풍부한데, 유독 리플 XRP에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죠. 피터 브란트에 의하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XRP BTC 차트를 분석해보면 XRP 홀더들은 XRP 가격을 0.000023BTC, 0.000024BTC, 참 말하기도 힘드네요. 네, BTC를 유지하기 위해 하방 압력을 버티며 400억 XRP를 팔지 않고 있다. 19년 10월 이후 XRP 대 BTC 마켓에는 매도 세력이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 만약 홀더들이 해당 400억 XRP를 매도하기로 결정한다면 XRP 가격은 0.000011BTC까지 하락할 수 있다 진단을 했습니다. 홀더들이 매도를 결정한다면이죠. 예, 이거는 너무 짧게 나와서 좀 더 길게 나온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브란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강세다, 리플은 데드 엔드, 끝났다, 죽었다, 이런 얘기겠죠. 네, 베테랑 트레이더인 피터 브란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밝은 미래를 믿지만 리플 XRP는 막다른 지경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피터 브란트가 트위터를 통해 남긴 내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은 피터 브란트는 새로운 트윗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양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여전히 강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조작된 시작으로 간주했던 XRP는 반대로 이 코인들은 진짜 거래라, 이렇게 불렀는데요. 네, 브란트는 XRP에 관해서 이제 스캠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그는 또한 XRP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네, 얼마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0.1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상 차트상으로 이렇게 리플 XRP가 0.1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전 세계 이제 투자자분들이 XRP 싫다고 다 매도를 하면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안 일어납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배기 홀더분들만 남았기 때문에 거의 가격이 오르든 안 오르든 솔직히 1,000원까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매도를 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XRP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하죠. 한 보통 보니까 정말 작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2년에서 3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5년, 정말 길게 보시는 분들은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지금 XRP를 투자할 생각인데, 네, 지금 몇 개 정도 얼마 정도 지금 들고 있는지, 그리고 몇 년 정도 홀딩을 하실 분들인지,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 분들이 이제 XRP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댓글로 의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이제 뭐 몇 개는 안 밝혀도 됩니다. 근데 XRP의 이런 점을 믿기 때문에 몇 년 정도 들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활발하게 커뮤니티가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리브라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이제 페이스북의 프로젝트죠. 이제 리브라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단일 바스켓에서, 통합 바스켓에서 이제 단일 바스켓으로 바꾸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유럽 중앙은행에서 리브라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목에 보면 최대 3조 유로 자산을 구축 가능하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유럽 중앙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리브라가 흥행을 입증한다면 최대 3조 유로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를 한 것인데, 네, 보고서는 리브라가 3개의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첫 번째는 이제 광범위한 지불 수단, 둘째는 규제에 적합한 가치 저장 수단, 셋째는 규제 범위 밖의 가치 저장소다. 그러면서 ECB는 각 시나리오 관점에서 최대 3조 달러, 보수적으로는 1572억 유로 규모의 보유고를 구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CB는 또한 스테이블 코인이 기술적, 법적, 운영 업체의 자질 측면에서 이제 현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더 넓은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백서 발간 이후에 각국의 중앙 정부에서 문매를 맞았죠. 이렇게 욕을 먹을 정도인가 싶었는데, 백서에 이제 법정 통화 뭐 요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감히 글로벌 기업 하나가 국가의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거의 일어나지 못할 정도까지 두들겨 맞으면서 리브라가 한 발 빼는 모습, 그리고 백서를 새로 이제 리브랜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바꾸면서 통합보다는 이제 단일 바스켓, 원래는 달러 엔화, 뭐 유로화, 위안화, 뭐 한화, 이런 것들을 다 리브라로 이제 할 수 있게 됐는데, 뭐 달러 리브라, 뭐 리브라 달러, 리브라 엔화, 리브라 위안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리브라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 안에는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전 미 재무차관이 리브라 협회의 CEO로 임명이 된 것을 보게 되면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 미 재무차관이면은 이제 미국의 높으신 분들하고 아마 많이 컨택이 있겠죠.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니만큼 다른 나라에도 충분한 인프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중국 상하이에서 비트코인은 법으로 보호되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더리움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중국 사법당국은 지난해에 이어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번 재판의 발단은 비트코인 강도 사건을 둘러싼 것이라고 하는데요. 2018년 상하이에 사는 한 부부의 아파트에 4인조 강도가 침입을 했습니다. 네, 폭력과 협박의 행위로 두 명이 소유한 18.88 BTC와 6466 스카이코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강탈해서 범인의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네, 법원은 이 범죄 그룹의 암호화폐의 반환을 요청, 그것이 불가능하면 빼앗는 BTC 및 스카이를 2018년 당시 현지 통화 상당액으로 반환해야 한다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4명의 강도는 이 판결에 대해 상소 중국법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돌려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더 반박을 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부는 스카이코인을 되찾는 것은 포기했지만 법원은 결국 강도에게, 4명의 강도에게 18.88 BTC 2.1억 원 상당을 돌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한 2019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코인을 인출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재판에서 비트코인이 법적인 재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런 재판 사례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재산이다, 뭐 통하다, 이런 구체적인 게 슬슬, 그러니까 큰 틀은 점점 잡혀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그리고 페이스북의 리브라,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디지털 달러, 뭐 우리나라도 CBDC, 프랑스도 지금 CBDC 테스트하고 있죠. 네, 이런 것들 중앙정부에 발행하는 이런 화폐들로부터 이제 큰 틀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정해지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큰 제도권으로의 도약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 정도로 돼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7% 상승하며 높은 폭의 상승률이죠. 12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에 이더리움은 3.37% 상승하며 25만 9천 원대. 3위에 리플 XRP가 지금 1.63% 상승하며 266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코인들 또한 이제 높은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만큼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또한 67.8%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빅 이벤트인데, 이 반감기 이후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의 재고 또한 좀 이뤄지게 될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